오늘 이야기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때쯤 우리 두 아들과 우리 부부가 있었던 일 중에서 부부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부부싸움.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꼭 사람들이요, 남 싸움하는 거, 불구경, 물구경, 부부싸움 하는 거 되게 몰래 보고 싶고 이렇게 관망하면서 그런 거 하죠. 그러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뭘 해야 하느냐? 부부싸움 얘기를 들으면서 구독,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눌러야 돼요. 그래야 우리 부부가 싸움을 안 합니다. 예.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. 오늘 A라는 사건으로 싸웁니다. 그런데 싸우다가 누구 한쪽이 막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 한쪽이 좀 밀린다든지, 내가 잘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오해에 의해서든 뭐든 간에 내가 좀 잘못했다, 한쪽이 잘못했다라고 느껴지는, 좀 깨질 것 같다 하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? 미안해요. 그렇게 잘 안 하죠. 싸웠을 때는, 감정이 있을 때는 잘못했다고, 미안하다고,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. 뭐 때문에? 예, 자존심 때문에. 예, 또 한 번 밀리면 그 다음부터 또 밀릴까봐 뭐 이럴 때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것을 순간 만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말 안 하고 그냥 탁 어디로 장소를 이동하는 거죠.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. 뭐 나간다든지. 근데 나가는 건 굉장히 불리하죠. 들어올 때 염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안방을, 제일 좋은 자리를 탁 빨리 들어가서 차지해 버리는 거죠. 그리고 입을 탁 하고, 그것은 좀 좋은 것은 아닌데, 어쨌든 뭐 그게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죠. 뭐 늘 어떻게 감정적인 싸움일 때 이성으로만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그 순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데요, 누구나.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, 옛날에 자기가 유리했던 사건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 두 가지를 믹서해가지고 얼버무리게 하는 거죠. 요즘 말로 물타기. 그러면 이때도 해결되지 아니했던 문제를 역전시키려고 이번에 또 해결을 못하고 뒤죽박죽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집은 어디서부터 실타래가 풀려야 할지 이 꼬여서, 겉은 부부고 겉은 평화롭고 그런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, 조금 이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북한 같이 국지전 연재 생길지 몰라요. 네,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떨까요? 이게 좀 뭔가가,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좀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밥 먹다가도 조용히, 어떤 아이는 에이씨 하면서 또 해야 하냐고 하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, 어떤 아이는 조용히 놓고 그냥 자기 방이나 나가는 아이도 있겠죠.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뭐 할까요? 자,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얼마나 눈치 봅니까? 예,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우리는 자녀 같아요, 우리나라가.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인 흐름 보니까,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도요, 근현대사 중에 현대사를 특히 좀 공부 좀 많이 하게끔 해요. 하는데, 좀 나중에 또 중고등학교 가면 또 제가 많이 나눕니다. 그 중에 하나가 가족 구조와 국제 구조가 유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? 근데 한 번은 부부싸움을 자녀 앞에서, 두 아들 앞에서, 사실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가능하면은, 여보, 할 얘기 있어요. 안방에서 자박자박, 또는 밖에 좀 나갑시다 해서 자녀들이 없는 데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, 어찌 그렇게 되냐고요. 그건 다 알아요, 그런 거. 그러죠? 네, 아는데 순간 버럭 하면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됐어요. 어떤 사건으로. 이 사건 얘기를 하다가 서서히 뭐로 가느냐면 감정으로 가가지고, 감정을 좀 상하게끔 해서 약간 무슨 쪽? 무시하듯 아내에게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뭐 당신이 뭘 아냐고 한다든지,
당신은 뭐 하고 사냐고, 어? 낮에 뭐 했냐, 라든지.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본 거예요. 이제 이게 바로 아까 우리 인간은 명예 때문에 아주 괴롭잖아요. 그러면 이제 여기 다음날 뭐 출근을 한다든지 나가요. 그러면 자녀 앞에서 엄마의 위신, 체면, 뭐 말이 아니죠. 그래서 이제 다음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, 사건은 사건인 거고 또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비인격적으로 한 것은 미안하고 무시한 거에 대해서 미안해서 다음날 저녁에 외식하자, 좀 좋은데 구경 좀 하면서 마음 풀자. 그냥 외식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마음을 푸는 진실의 대화를 뭐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해야 풀리는 거 아닙니까? 그랬는데 아내가 안 풀려요. 아니, 그냥 보통 드라마에 보면은 외식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한번 안아주고 정말 여보 미안해요, 진심은 사랑인데 이렇게 표현 잘못했어요, 그럼 되게 풀리잖아요. 근데 우리 아내는 안 풀리는 거예요. 왜 안 풀렸을까요?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 잠깐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.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. 부부래도요,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없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경우가 세상은 많지 않을까요? 애들도요, 사춘기 때 부모한테 말하기는 그런데 말 안 해도 부모가 어련히 알아서 내 마음을 이해해서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잖아요. 또는 내버려 좀 뒀으면 하는 거, 말없이. 근데 너무 사랑이라고 너무 간섭하거나 너무 알려고 하거나 너무 조사하듯이 궁금해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, 또. 아내한테 물었어요. 아내가 그래요, 저한테. 사실 여보, 나 반밖에 안 풀렸어요. 그래요, 반. 그랬더니 뭐냐고 그랬더니 다음날 어제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자녀들 앞에서 정중하게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사과를 아이 앞에서 해주면 자기가 진짜 애 앞에서 창피당했던 거 풀리겠다는 거예요. 아차! 내가 우리 아내보다 생각이 짧고 부족하구나. 아유, 아내 자랑 뭐라고 하지만 아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제가요, 아내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. 생각이 깊구나. 그리고 이게 맞구나. 이 사람은 개념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내가 그 다음부터 이 제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그냥 조금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하면서 좀 천천히 조금 뭐랄까 근엄하게 아니면 좀 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좀 절제하면서 이렇게 좀 대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 난 몰랐었어요. 정말 몰랐어요.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일들이 과거에 좀 있었죠. 근데 아내는 참았다가 이때 아이들이 예민할 때쯤 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참았다가 한 것 같아요. 그동안 그래서 옛날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미안해요, 그동안 참 미안해요, 아이 앞에서예요. 아이 앞에서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그리고 그 자녀 앞에서의 그 무렴당했던 것을 그 똑같은 상황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아내를 보고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아내를 좀 존경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, 사실은요. 그래서 이 부부의 격이 좀 올라간 듯한 느낌 있잖아요, 그런 거.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의 격이 조금 왕과 왕비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걸 꼭 소개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. 송송가정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